전화.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셨어요? 동서,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지? 사실 얘기를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원래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시댁에 인사드리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어머니 말로는 바로 집에서 쉰다고 했다며?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몰라. 우리도 내심 그랬고. 이번은 동서가 처음이고 하니까 넘어가지만 다음 주 추석 명절엔 잘하라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이니 더 준비해야 하는 거 알지? 한복도 차려입고 오고 일찍 왔음해. 그래야 어른들도 며느리 잘 들였다고 어머니께 칭찬하실 거 아니야? 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저나 남편 둘 다 출근도 해야 하고 어머니 댁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제주도인데 무조건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인사드려야 한다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전화로 인사는 드렸는데. 그리고 한복도 거리가 멀어서 거추장스럽고 그 차림새로운 일도 제대로 못하지 않나요? 정 필요하다 하시면 가서 갈아입을게요. 요새 MG 하더니 동서도 딱 MG구나. 그래, 번거로운 거 알겠는데 시집 오면 다 그래. 어머니한테 시집 오자마자 찍히면 그 길로 고생길 시작이거든. 둘째 동선 말이야. 결혼 허락받으며 인사 올 때 설거지 안 하고 갔던 이유로 몇 년을 들들 볶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동서도 괜히 미운 털 박히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앞으로가 편할 거야. 그럼 잘 알아들은 걸로 알고 있을게. 끊어. 아니 요새 시집살이 시키는 데가 어딨다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설거지를 하고 가길 바라시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저번에 상견례 때 엄마한테 딸이 이제 출가 외인이니 섭섭하겠다고 대놓고 말한 것도 그렇고 좀 시댁이 많이 보수적이긴 하네. 종갓집이라 그럴 것 같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네.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해? 누구야? 큰형님인데 우리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어머니께 인사 안 드리러 갔다고 뭐라 하시네. 다음 주 추석에도 한복을 입고 오라고 하시더라고. 자기 집 원래 이래? 굳이 전화까지 해서 그랬다고? 너 참, 다음날 바로 출근이라 인사 못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어머니가 또 화를 냈나 보네. 우리 집이 완전 구식이잖아. 그래서 옛날 전통이 좀 남아있긴 해. 그동안 형수님들도 그렇게 하긴 했고. 근데 난 막내 아들이고 형들이랑도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엄마가 이해해주지 않을까? 요새 누가 그런다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전화 온 걸로 봐선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형님들이야 이 집 문화에 순응을 했다고 해도 난 그렇게 못하는 거 알지?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 제일 이뻐하니까 내가 말만 잘하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널 이뻐하는 거지 날 이뻐하는 건 아니잖아. 그게 그거지 않나? 우리 엄마가 누나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게 내가 요리학원 강사라서 좋아하신 거잖아. 너 밥은 안 굵게 할 것 같다고. 그런 이유로 내 직업 반기는 경우는 처음 봤어. 암튼 형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난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보이는 건 하지 않을 거야. 한복도 마찬가지고. 한복 입고 제주도까지 어떻게 가? 분명 보나마나 며느리들한테 일 잔뜩 시킬 텐데. 알았어. 결혼 전에 나도 누나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 혹시라도 그런 김이 보이면 내가 막을 테니까 나만 믿으라고. 그래. 일단 믿는다. 다음 날 전화. 아, 신혼여행 때 휴강했던 강의가 산더미네. 일정 다시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걸 언제 다 처리한다. 응? 바빠 죽겠는데 누구? 어머니네? 어머니가 이 시간에 웬일이시지? 곧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여보세요? 제인이, 나다.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냥저냥 지냈지. 근데 그동안 왜 연락 한 통이 없냐? 네? 연락이요? 이틀 전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전화 드렸는데. 그거 한 번 하고 끝이라 이 말이냐?
시부모님한테 아침 안부 인사드리는 건 기본 중 기본이야. 이걸 꼭 알려줘야 하는가 싶다. 아니, 네 형님들이 이것도 안 알려줬니? 동서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지. 아, 어머니, 저도 남편처럼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렇게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안부 인사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전 저희 친정에도 전화 잘 안 드리고 있거든요. 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지금 네 남편이 너보다 나이가 적어서 너가 이렇게 기고만장한가 본데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 많은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굴어. 옛날 같았으면 이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 무조건 시댁에 굽신굽신했어. 그리고 결혼했으면 시부모가 친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안부 인사를 남편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 네 형님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안부 인사를 한다. 꼭 남편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침 6시에 안부 인사하면 서로 힘들지 않나요? 제가 요새 아침부터 밤까지 일이 꽉 차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어쩌다 한 번씩은 안부 인사 제가 드릴 수는 있지만 매일은 어려울 것 같네요. 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아침 6시면 남편 식사 한창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때 연락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너 설마 우리 현창이 아침도 안 차려주는 건 아니지? 저나 남편이나 아침에 밥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빵이나 샐러드 같은 걸로 때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결혼 허락해준 게 요리 하나 기깔나게 잘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고작 빵이랑 풀조가리만 먹이고 있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어? 어머니 소리 좀 낮추세요. 이 얘긴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곧 강의에 들어가야 돼서요. 일단 끊을게요. 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소린 왜 이렇게 지르셔? 며느리가 무슨 밥하는 기계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 그 시각 전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넌 동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내가 그렇게 잘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니? 아주 미꾸라지 하나가 물을 제대로 흐리게 생겼다. 그게 무슨 말이신지. 내가 방금 네 막내 동서한테 전화해서 시부모한테 매일 아침에 양부 인사 드리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는 법이 어딨냐고 따지더라. 만약 안부를 드리더라도 자식이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어찌나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든지 아주 기가 차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 그리고 글쎄 현착이한테 아침에 샐러드랑 빵을 줬다고 하지 않니? 이게 말이 되는 거니? 그거 먹고 어떻게 힘이 난다고? 동서가 그랬대요? 제가 저번에 말을 좀 하긴 했는데 동서가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직 뭘 몰라도 그렇지. 이건 기본 아니니?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상견례 때 자기 딸 명문대 수석 졸업했다고 자랑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기집애가 공부 잘해봤자 어디다 써먹는다고 이렇게 쓸데없이 기만 세지지? 아무튼 다음 추석 때 어른들 눈에 거슬리는 일 없도록 네가 단도리를 잘 해라.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그 정도 내가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도 참 답답하다 답답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신경 더 쓸게요. 그래. 만약 추석 때도 이러면 너도 같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아,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눈치코치가 없어? 추석 전날 시댁.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 우리 막내 아들 왔어. 아니, 근데 복장이 왜 이러냐? 네? 아니, 새색 씨가 한복을 입고 와야지. 무슨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왔어. 남사스럽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왜 그래요? 솔직히 한복 입을 새가 어딨어요. 먼 길 와야 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입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쁘기만 하고만 뭘 그래요. 치마가 짧은 것도 아니고. 넌 벌써부터 네 섹시 편이야? 오나마나 뻔하지. 너가 죽어도 안 입겠다고 난리쳐서 우리 현창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겠지. 그게 아니면 그동안 봐온 뒤에 있는데 먼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얼른 부엌 들어가서 일 좀 도와라. 좀 빨리 오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 엄마는 참.
먼 길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어떻게 바로 일을 시켜요. 넌 좀 가만히 있어. 원래 며느리들은 이런 법이야. 얼른 가서 식사 준비해라. 어른들 곧 오신다. 동서, 얼른 이거 입고 나 따라와. 큰형님은 잠깐 마트 가셨어. 그 사이 저는 다 붙여놔야 될 것 같아. 아, 네. 아, 왜 이렇게 눈치코치가 없어? 형님한테 들어보니까 이미 한복 입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근데 왜 이런 원피스를 입고 온 거야? 형님이 뭐 형님 좋으라고 동서한테 신신당부했겠어? 다 동서 미운 털 박히지 말라고 얘기해 준 건데 그걸 어기면 어떡해? 안 그래도 어머니가 동서 벼르고 있어. 저번에 안부 인사도 안 드린다 그랬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 효율적인 거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시집 오면 시댁 규율을 따르는 게 맞는 거야. 안 그럼 괜히 동서만 피곤해진다니까. 네? 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한복 입고 오라는 것도 좀 그렇고 그 옷을 입고 일을 하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식 두고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부모님한테도 안 하는 안부 인사 시댁에 드리는 것도 그렇고 전 도통 납득이 안 돼서요. 제 친구들만 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예 없고요. 그거야 동서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여긴 종갓집이잖아. 전통으로 얼마나 따지는데. 그냥 웬만하면 이유 묻지 말고 수긍하는 게 마음 편해. 나도 처음에 시집 올 땐 영 적응 안 됐는데 적응하니까 또 괜찮더라고. 어차피 동서가 아무리 저항해도 바뀌는 거 없어. 그러니까 빨리 수긍하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동서도 마음 편할 거야. 전 도통 모르겠네요. 종갓집 며느리라 이런 제사 준비해야 하고 가풍이 좀 옛날스러운 건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그래도 너무 며느리한테 가혹한 구조라서요. 저나 형님들이나 귀하게 자란 자식이지 않나요? 왜 결혼했단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일을 부당하게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우린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 그치만 어머니가 저리 강경하게 나오시는데 꼭 이겨먹어야겠어? 어머니 재산도 꽤 있으시잖아.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재산 우리들이 다 물려받을 텐데 조금이라도 눈엣 가시가 돼봐. 바로 타격 올걸? 재산 물려받으려고 잘해드리는 건 그거대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암튼 전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아, 동서 진짜 왜 이래? 동서가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만 피곤해진다니까. 됐고, 일단 전이나 붙이자. 안 그래도 형님도 동서한테 말할 게 있다 했으니 그때 얘기 제대로 해보자고. 아무리 어머니 성격이 세시고 물려줄 재산이 많다고 하지만 너무 저자세인데. 며느리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형님들도 그렇고. 그날 저녁. 이제 우리도 가봐야지.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어. 그래야지.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뭐라고? 지금 간다고? 동서,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어,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시길래 다음에 하실 줄 알았죠. 저도 이제 친정 가봐야죠. 안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지금 출발해도 비행기 타고 하려면 밤에나 도착하거든요. 얼른 서둘러야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현창이 너! 네 마누라 우리 집 가풍을 아예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너라도 마누라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아니지. 내 아들을 탓할 게 아니라 너네들을 탓해야지. 대체 막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어머니, 제가 내려가서 말 좀 해볼게요. 동서, 우리랑 얘기 좀 해. 아이, 저희 이제 가야 되는데. 엄마, 왜 그래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저희 올 때까지 안 주무시고 기다린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 일단, 여보, 형님들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잠시 후. 동서, 진짜 왜 그래? 어머님 성격 몰라서 그래? 우리도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어머니 눈치 살펴가면서 겨우 가는데 동선 이제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어쩜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눈치란 게 있어야지. 그래, 동서. 동서 요즘 아가씨들 하는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 가진 건 알겠는데 본가집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 예의는 지켜야지. 아까 어른들도 새색 씨가 한복도 안 입었다고 얼마나 혀를 끌끌 차셨어.
그나마 어머니가 멀리서 와서 준비 잘 못한 것 같다고 둘러대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더 욕먹었다니까. 형님들, 제가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형님들 주변에 이렇게까지 시댁에 헌신하는 며느리들이 몇이나 되세요? 만약 있다고 해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전생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결혼했다는 이유로 친정 버려두고 시댁에 희생해야 되는 건데요? 형님들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당하다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해? 일단 첫 명절이니까 동서가 참아. 진정이야 모레 가면 되잖아. 원래 시집 오면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서 손님도 맞이하고 시부모도 모시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도 동서 모레 정도에 친정 갈 수 있게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 볼게. 응? 이번엔 그렇게 넘어가자. 내 동서. 솔직히 동서야 동서 성격대로 따지면 그만이겠지만 남은 우린 어떡해. 아까도 어머니가 우리 욕하는 거 못 봤어. 우리한테까지 피해 끼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이런 경우 드라마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실제로도 일어나는군요. 맨날 드라마에서 시집살이 하면 며느리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던데 전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아니, 잘못된 건 집안 자체가 잘못된 건데 왜 피해자 신세인 며느리들끼리 서로 도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서로 원망하며 싸우냐고요. 형님들 보니까 그간 어머니 비위 맞춰주며 산 것 같은데 전 그럴 생각 없고요. 형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같이 이 집 문화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 감으면 우리 아랫사람들이 더 힘들다니까요. 어머니가 저렇게 강경하신데 어떻게 그래? 그래. 그러다 유산 안 남겨주시면 어쩌려고. 우리 셋 합심해서 같은 태도를 취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아들한테 줄 걸 안 주시겠냐고요. 설사 안 준다고 해도 돈 몇 푼 받자고 몇십 년을 시댁에 헌신하는 것보단 돈 좀 덜 받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아요. 두 분도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왜 안 힘들겠어. 그래도 난 좀 걱정되고 그래. 그냥 어머니 비 맞추면서 사는 게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렇긴 해. 이것도 적응이 된 건지 이젠 그냥 어머니 말대로 해드리는 게 맘 편한 것도 같아. 나도 처음엔 이상하다 싶었는데 괜히 집안 분란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그렇더라고. 계속 참으면 호구된단 말도 모르세요? 전 며느리라고 이 집에서 죄 지은 것 마냥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게 남편이랑 이혼 안 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 들고요. 형님들한테 강요는 안 할게요. 그럼 얘기 끝나신 거죠? 전 이만 친정 가보겠습니다. 동서! 동서! 잠시 후. 여보, 가자. 진짜 비행기 놓치겠다. 어머니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뭐야? 진짜 가겠다고? 네 형님들이 대체 뭐라고 그랬길래 이래? 어? 그, 그게 형님들한테 뭐라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어머니, 명절에 아들 보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시간 보내는 거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 명절 때 자식들이랑 같이 보내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네가 가겠다고 해서 뭐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현창인 말이다.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다정하고 엄마 생각 끔찍이 하는 애라 명절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내 말벗 해준 애야. 근데 네가 지금 그걸 다 망치고 있지 않니? 그럼 저희 엄마는 어떠시겠어요? 전 게다가 외동딸이라 엄마 아빠한텐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시댁에서 죽치고 있어야 돼서 집에 인사도 못 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어머니야 자식이 많으니 올 식구도 많겠지만 저희 집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처음 사위랑 함께 맞는 명절인데 당연히 저희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러게 누가 딸 하나만 낳으래. 니네 부모가 생각을 잘못해서 딸 하나만 낳은 걸 나보고 어쩌란 거냐. 아 참. 엄마 듣자 하니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말해요. 요즘 시대에 아들이고 딸이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결혼한 자식 어떻게 사나 궁금한 부모 마음은 똑같은 거죠.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가볼게요. 가기만 해. 그 길로 네 첫 시집살이 힘들게 될 줄 알아. 아, 엄마. 뭐 그런 걸로 협박을 해요. 전 그런 협박 받으면서까지 시집살이 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제가 그만두는 걸로 할게요. 누, 누나, 아니 이게 뭐야? 이혼 소리 아니야?
이런 게 왜 누나 가방에 있어? 살다 살다 이혼 소리 내미는 며느린 또 처음 보네.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애가 바로 이혼하겠다고? 고작 시어머니가 몇 마디 한 거 같고? 동서 왜 그래? 좋게 좋게 말해야지. 이게 뭐야? 응? 어차피 저 같은 며느리 눈엣 것이잖아요. 저도 며느리 노예 취급하는 집안에 얽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이혼할게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그래, 이혼해라. 나도 네 같은 며느리 볼 바에 차라리 우리 막내 새로 장가 보내는 게 낫겠다. 이래서 내가 남자보다 나이 많은 여자 싫다고 하는 거야. 기만 더럽게 세가지고는. 아유, 저런 이 나이 3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지. 현창이 너도 얼른 도장 찍어라. 너 좋단 여자 깔리고 깔렸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하라 말아요. 내 인생 이렇게 망하게 할 셈이요? 마, 뭐라고? 너 그게 지금 엄마한테 한 소리야? 어? 나도 지금까진 그냥 참았는데요. 제이한테까지 그러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 누가 며느리 출가 외인으로 생각해요. 다 같은 자식이지. 근데 엄마는 왜 제이 보고 그리고 형수님들 보고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하라 그래요?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집이에요? 요새는요. 종갓집 아들이라 그러면 여자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집 와준 제이나 형수님들 귀하게 대접해도 모자르다고요. 제이나 형수님들 다 부모님한테 소중한 딸 자식이라고요. 왜 걸핏하면 윽박지르고 못 살게 구냐고요. 나 결혼하기 전에 제이랑 약속했어요. 혹시나 우리 집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시댁일로 제이가 힘든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엄마 이렇게 계속 그러시면 저도 엄마 못 봐요. 아니, 이 집이랑 인연 자체를 끊을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뭐라는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제 아들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너 아들 대학까지만 보내주고 너 특별히 대학원까지 보내준 거 잊었어? 유학도 보내달라 했을 때 다 보내줬잖아. 마침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가 유학길 포기하려고 한 거 어떻게든 보냈잖아. 네 형들 다 왜 너만 차별하냐고 아버지 유산으로 유학 보내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을 때도 막둥이 공부 좀 시키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고 내가 소리 다 질러가며 막았어. 근데 네가 어떻게 이래? 어? 그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치만 그거랑 이건 별개예요. 가정을 꾸렸는데 내 와이프가 내가 사랑하는 엄마한테 미움받고 있는 꼴을 어떻게 봐요?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은 또 어떻게 보냐고요. 나 엄마랑 연 끊겠다고 한 거 정말 진심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며느리만 부려먹으실 거면 제이 데리고 여기 못 오죠. 내가 미혼일 때면 몰라도 결혼까지 했는데 내 식구 우리 집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꼴을 어떻게 봐요? 너가 어쩜 이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 마누라한테 몇 마디 했다고 이렇게 연을 끊는다 그래.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어쩜 그러냐고. 엄마, 다 우리 잘 살자고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형수님들도 봐요. 우리 집에 오는 얼굴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형수님들이 착하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진작 우리 집안에 발길 끊었어요. 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랑 제이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에? 아휴, 그래, 알았다. 얼른 가거라. 아까 비행기 시간 촉박하다 하지 않았니? 얼른 가야지. 부엌에 설거지 거리들이 많더라고. 일단 그거부터 해라. 예? 저희 설거지 하라고요? 그럼 안 할라고? 너네까지 왜 그러냐? 왜? 동서 간다니까 너네들도 가고 싶어서 그래? 얘들이 눈치 코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서방님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동서만 친정 보내면 끝인가요? 우리도 그냥 이혼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을 쳐도 정도껏 쳐. 내가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 지금까지 잠자코 가만히 있는 당신 보니까 나도 이 집에 도저히 붙어먹을 수가 없겠어. 당신이 그저 남은 유산이라도 어머니께 잘 보여서 받아야 된다고 좀만 참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버텼는데 나 솔직히 시집 오고 나서 계속 불안증이랑 수면장애 시달렸어. 의사 말이 다 스트레스래. 추석, 설날, 제삿날 때문에 시댁 와야 될 때도 며칠 전부터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더라고. 당신 내가 그러는 거 뻔히 봤으면서도 지금까지 서방님처럼 적극적으로 제지한 적 한 번도 없잖아. 나도 그래서 그냥 내가 참고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던 거고. 동서 말이 맞네.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걸지도 몰라.
내가 처음부터 굽히고 들어와서 동서까지 이 모진 일들 감당하고 살았던 거라고. 우리도 이혼해. 나도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지금까지 내가 가난한 집 자식이란 이유로 어머니께 죄인 취급받으며 살았는데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랑 결혼하자고 성화 부렸잖아. 그리고 가난하다고 이렇게 사람을 노예 취급해서도 안 되고.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그냥 참았는데요.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제 친정 대놓고 욕하실 때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데요. 어머니 귀한 아들들이 다른 집에서 그런 취급받는다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똑같이 귀한 자식이에요. 며느리라고 그렇게 천대받을 이유 없다고요. 아니 얘네들이 진짜 단체로 왜 이래? 막내가 그런다고 너네들도 그래? 어? 에휴, 당신 말 듣고 보니 틀린 거 하나 없네. 내가 장남이 돼가지고 우리 집 일이 너무 소홀했다. 당신이 어머니 볼 때마다 불안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게 나한테도 편한 일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진짜 그렇다고 이혼할 건 아니지? 나도 잘못한 거 알고 있어. 근데 어머니한테 대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야. 그건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럼 나랑 이혼하는 게 더 쉽겠네. 그렇게 하든가. 나도 이제 그냥 맘 편히 좀 살아보고 싶어. 왜 그래? 이혼이 어떻게 쉽다 그래? 애들도 있는데. 어머니, 저도 막내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자꾸 내 와이프한테 못 살게 구시면 저도 그냥 연 끊겠습니다. 솔직히 유산 문제도 있고 저희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아서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한 건데요. 이제 돈이 어떻게든 벌리겠지만 떠나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못 붙잡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이제 거의 50 다 돼가는 거 아시죠? 제 아들들도 엄마만 따라요. 만약 이혼하면요. 저 혼자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라고요. 아들 불쌍하게 혼자 늙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면 이제 저희 집안도 좀 변화시키자고요. 아무리 종갓집이지만 우리 집처럼 하는데도 드물어요. 전통도 좋지만 시대의 흐름도 생각해야죠. 남이 집 귀한 딸들 데려다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것들이 정말 이때까지 키워준 어미한테 단체로 이러고 싶어? 고작 한다는 게 연 끊겠다는 협박이야. 어? 협박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하자는 거잖아요. 아무튼 어머니도 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보, 얼른 나갈 준비해. 장모님 장인어른 뵈러 가야지. 못 본 지도 꽤 됐잖아. 저, 정말? 그래, 정말. 그동안 내가 못 챙겨서 미안해. 진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얼른 가자. 우리도 가자. 안 그래도 짐 챙겨놨지. 동서, 같이 나가. 근데 비행기 시간 괜찮아? 안 그래도 시간 놓쳐서 다시 구매하려고요. 모두 다 서울로 가시죠? 같은 비행기 타면 되겠네요. 이것들이? 정말 엄마 두고 그렇게 갈 셈이야? 남은 연휴 동안 엄마 혼자 보내라고? 형수님들 부모님도 그랬을 거예요. 서울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쭉 가요. 아휴,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올라당치 와이프 편을 들 수가 있어. 다 지들 와이프한테 대접받으라고 한 거지. 누가 나 대접받으라고 시집살이 시킨 거래? 아유,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1시간 후, 공항. 남편들 먹을 거 사오는 동안 저희 좀 쉬어요. 하루 종일 서 있기만 해서 다리 아프지 않아요? 전 중간중간 잔꾀 부려가면서 해서 괜찮은데 형님들은 정말 하루 종일 서 계시던데요. 아, 그것도 익숙해지면 괜찮더라고. 그래도 동서 덕분에 명절 당일에 친정을 가보네. 엄마 아빠도 놀라시겠다. 전 그래도 내일 가려고요. 어차피 지금 가도 밤늦은 시간이고 저도 마음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해서. 아까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막 따지는데 심장이 어찌나 벌렁벌렁 하든지 지금도 쿵쾅거린다니까요. 그래도 짜릿하네요. 이렇게 집 뛰쳐나와서 바로 비행기 타는 것도 그렇고. 형님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야 그냥 깽판친기 다지만 형님들은 그동안 어머니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까 정말 멋졌던 거 알죠? 멋진 건 동서가 멋졌지. 아, 나도 왜 진짜 그렇게 못했는지 몰라. 그렇게 시댁에 헌신해도 수고했단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 말이야. 실은 동서 처음 봤을 때 그냥 어려서 철없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야. 안 좋은 걸 습관이 됐다고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야
동서처럼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확실히 말하고 그만두는 게 낫단 거 오늘 알았어. 그래도 형님도 맏며느리 노릇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도 요즘 MG 좋은 면도 있죠? 형님 저번에 저보고 딱 MG라고 말하시던 거 기억나요? 안 그래도 요즘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막내들 달달 볶던데 제가 그 소리 들을 줄은 몰랐다니까요. 아유, 그건 미안해.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어린 친구들이 동서로 들어왔는데 딱 자기 할 거면 딱 하고 가는 느낌이라 역시 MZ들이 그런다고 말하는 거 주워듣는 바람에. 근데 MZ들 마냥 욕할 게 아니야. 다 세대 차이고 생각이 차이일 뿐인데 어른들이 그걸 당초에 받아들이려 하질 않고 욕부터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니까요. 저도 이제부터 우리 동서처럼 어린 친구들 흉 그만 봐야겠어요. 동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바로 윽박이나 질렀으니 나도 참 부끄럽다, 부끄러워. 아니에요. 저도 오자마자 말대꾸 따박따박해서 죄송해요. 좀 당황스러우셨죠?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참고 하는 게 잘 안 돼서.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 그래도 동서 덕분에 친정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렇긴 한데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어머니 어떻게 나올지가 좀 두렵긴 하네요. 보통 분은 아니시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을 즐겨보자고. 그리고 뭐 뭐라 하셔도 이제 우리 삼총사잖아. 숫자로 밀어붙이자고. 아, 그럼 되겠네요. 다음 날 전화. 어머니께 전화 왔네. 하긴 그러고 다 나가서 연락 한 통 안 드렸으니. 네, 어머니. 친정이냐? 예, 친정이에요. 어머니도 어제 잘 주무셨죠? 잘 주무셨을 리가 없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까지 그렇게 홀라당 가버리면 어쩌단 거냐? 내가 기댈 데가 어딨다고. 어머니, 그렇게 갑자기 다 나가버린 건 죄송한데요. 저희도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점점 체력도 딸리고 그런데 어머니께선 여전히 저희 무섭게 대하시니까 저랑 둘째 동서랑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내 동서가 이렇게 액션 취해져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랑 둘째 동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정말 집 나가버릴 수도 있었고요. 내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니? 난 시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심했던 거야? 집 나갈 만큼? 어머니도 시집살이 고되게 하신 거 알아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나 둘째 동서나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긴 했어요. 아휴, 알았다. 착한 너네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런 거겠지. 이제부턴 안 그러마 내가 잘못했다. 그래, 너네들도 소중한 딸들인데 우리 집에 시집 왔던 이유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어머니, 저희도 죄송해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뭐 부드럽게 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니? 그동안 내가 너네들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오랜만에 친정 갔는데 푹 쉬렴. 예, 어머니 그럴게요. 어머니도 푹 쉬세요. 그래, 알았다.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도 있네. 괜히 더 속상하네. 어머니도 이제 늙으셨나 보다. 그해 설날, 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동서 왔어? 동서, 오랜만이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공항부터 여기까지 차가 엄청 막히는 거 있죠? 뭐부터 하면 돼요? 그냥 저기 가서 형님들이랑 귤 까먹고 있어라. 아, 따뜻한 차 좀 주랴. 대추차를 만들었는데 아주 잘 됐거든. 네? 귤이요? 어머니가 이제부터 며느리들은 간간히 일만 도우래. 시장에서 제사 음식 사오고 그 외 일들은 우리 남편들 시키신대나 봐.
우리 어머니 정말 멋지시다니까. 어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지. 시숙님이랑 우리 남편 처음엔 벙찐 얼굴로 어머니 얼굴만 보다가 어머니가 빨리 일 안 하고 뭐하냐고 그러니까 허둥지둥하는 거 있지.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생각해보니 너희나 나나 이 집안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니. 왜 남의 조상님을 우리 뼈가 부러져가면서 대접하는구냐? 나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피 한 방울이라도 더 섞인 자식들이 하는 게 맞겠다 싶었지. 우린 여기서 푹 쉬다가 손 필요할 때만 조금씩 도와주자. 어차피 웬만한 거 사와서 할 것도 없어. 어른들한테도 내가 말했다. 그 사람들 처음엔 얼굴이 뻘게 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다가 내가 이 집 맏며느리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역시 우리 어머니 성격 멋지시다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저흰 그래도 이렇게 쉴 줄은 몰랐어요. 너네들이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가버리는데 변화가 없음 그거야말로 영끈찬 소리 아니냐? 난 나 늙어 죽을 때까지 식구들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내 살 길 내가 찾은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지 말어라. 그리고 이따 저녁엔 통닭이나 시켜 먹을까? 다른 집들 보니까 그냥 밥 차리고 할 거 없이 배달시켜서 먹던데 그게 치우기도 간편해 보이고. 안 그래도 여기 근방에 유명한 통닭집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먹고요. 남편이랑 이따 사가지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든지. 아, 그리고 다음 추석엔 다들 친정부터 다녀오렴. 내가 추석 때 혼자 있어 보니 알겠더라. 집이 텅 빈 게 어찌나 외롭던지. 너네들 부모님도 다 그런 기분일 거 아니니? 그러니 친정부터 다녀오렴.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집안 어른들도 다녀가실 텐데 어머니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 그까짓 거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면 되지. 누가 뭐래도 여기가 내 집인데 지네들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 아직 준비 덜 됐니? 바쁘고 반찬 그릇에 옮겨 당기만 하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배고파 죽겠다. 어? 잠시 후. 아유, 밥하고 반찬만 그래서 옮겨 담은 건데도 할 게 왜 그렇게 많던지. 지금까지 요리까지 했던 게 정말 어떻게 했나 싶더라니까요. 그게 고생인 걸 이제 알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니까요. 이게 체력이 장난 아니게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와이프들도 진짜 고생했지만 어머니도 고생하셨어요. 맏며느리라 맨날 일 더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제야 내 노고 좀 알아주는 거냐? 암튼 아들놈들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지. 와이프들 없어서 봐라. 니네들이 언제 이렇게 철든 생각할 수 있겠니? 엄마. 이따가 통닭 먹자면서요. 통닭 사오는 김에 엄마 좋아하는 시장 순대도 사올까요? 엄마 예전부터 그거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역시 우리 막내밖에 없네.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아, 나야 좋지. 그 순대 안 먹은 지도 한참 됐다. 나간 김에 제이 데리고 맛있는 거 좀 사다 먹여라. 저 팔뚝 봐. 사람 팔이 어쩜 저리 마를 수가 있냐. 요리한다 내가 저렇게 비실대서 쓰겠어? 마르다뇨. 요새 하도 먹어서 다이어트 좀 하려고 했죠. 설날 끝나면 하려고요.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는 우리 아들들이 해야겠다. 어쩜 저렇게 아저씨 마냥 배가 튀어나왔는지. 남자도 관리해야지. 안 그럼 마누라들한테 버림받기 딱 좋아. 관리들 해. 어머니, 이제 아주 며느리 편에 사신 거예요. 이거 좀 섭섭합니다. 2년 끊는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 이제 죽어도 며느리들 편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아유, 저희야 찬성이죠. 설거지는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다들 뜨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낮잠 주무셔요. 그럼 제가 과일 깎을게요. 1년 후.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정말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추석 때는 친정 먼저 다녀오게 하셨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도 며느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조금 어색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다 제 덕분이라고 해주시고
저 이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처럼 단번에 변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집안의 평화를 위해 혼자 너무 무리하게 참거나 고생한다면 한 번 정도는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는다고 능사는 아니니까요. 저희 식구들은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서로 일을 도와가면서 많이 화목해졌어요.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